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자, 여러분 차량 구매할 때 옵션들 많이 고민하시죠? 뭐 썬루프를 넣을지 아니면 뭐 인포 시스템, 요즘은 또 뭐 안마 기능도 되는 그런 옵션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옵션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강수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옵션 전략을 활용한 ETF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서 수익성 강화나 또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커버드 콜 등 다양한 옵션 전략 ETF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배당 ETF의 절세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마침 국내 커버드 콜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커버드 콜 ETF 순자산 총액을 살펴봤더니 작년 1월만 하더라도 1조 원이 안 되는 규모였는데 올해 초 무려 7조 1천억 원으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커버드 콜 ETF들이 상장됐는지 상품 수도 확인해 보시면요. 작년 1월 12개에서 올해 3월 달에는 39개로 3배 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 커버드 콜 ETF 외에도 버퍼형 ETF가 국내에 처음 상장되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할 때 또 수비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버퍼형 ETF는 손실을 일정 부분 제한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커버드 콜 ETF들의 기초자산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자산운용사 일드맥스가 운용하는 코니 커버드 콜 ETF는요. 올해 들어서 46% 빠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 주가가 31% 빠진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더 크고요. 월 분배금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면서 초고배당 커버드 콜 ETF 투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전략 ETF 투자 전략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잘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 옵션 전략 ETF가 국내 시장의 새로운 또 대세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두 분과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팀장 그리고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냥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제가 오늘 기대가 많이 돼요. 안정적인 걸 안정진 팀장님이 해주시고 네. 우리 천기훈 팀장님 오늘 중요한 그 천기 누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신 대로 옵션 전략 활용 대세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 옵션 전략에 대해서는 참 좀 생소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위클리 옵션도 있고 뭐 제로데이 옵션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좀 오늘 알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가 있는 옵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기훈 팀장님 먼저 좀 대답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전략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전략형이라고 하는 ETF가 200조 원이 훌쩍 넘으면서 이제 국내 ETF 시장의 시가총액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옵션 전략형 ETF만 하더라도 국내 ETF 시장 전체보다 더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초자산을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에 커버드 콜 ETF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풋옵션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한 뭐 옵션 전략형 ETF인 이제 버퍼 ETF도 국내에 상장이 되고 있어서 커버드 콜 외에 다양한 옵션 전략형 ETF가 상장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MC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3월에는 미국에서 이제 제로데이 옵션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 ETF도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그 전략은 다변화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옵션 전략형 ETF가 다양화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옵션 전략의 활용도도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선택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좀 더 더해질 수 있다라는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TF 투자자 초보분들은 굉장히 또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어떤 옵션들이 있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 커버드 콜, 버퍼형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이 있고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밑에서 이제 좀 방어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옵션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똑순이 강수민 캐스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상품 언제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옵션의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미래 특정 날짜에 기초자산을 우리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옵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또 금, 원유 등이 있겠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콜옵션, 또 풋옵션도 정리해보시죠.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또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고요. 콜옵션, 풋옵션의 매수 시나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옵션 매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풋옵션, 즉 팔 수 있는 권리의 매수를 통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손실을 방지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콜옵션, 풋옵션 매수 상황에서는 모두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제한됩니다. 매도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 시나리오에서는 손실이 계속해서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좋겠죠. 기초자산이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될 때 풋옵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매도할 때는 이익이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되고요. 이렇게 콜옵션, 풋옵션 개념을 응용해서 이번에는 커버드 콜 ETF와 버퍼형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은 보유한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분배금을 마련을 하고요. 반면에 버퍼형 ETF는 이 콜옵션을 매도해서 풋옵션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합니다. 특정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사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이 하락장에서는 풋옵션 가치가 오르면서 버퍼형 ETF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이렇게 정리를 딱 부러지게 하니까 우리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 분하고 좀 질문을 좀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천 팀장님, 네. 그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지 저는 또 추후에 질문 드리겠지만 또 신규로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큰 변동성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와 작년 좀 트렌드가 많이 변했어요? 네, 일단 국내 커버드 콜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뭐 작년 한 해에만 6조 원 이상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8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장으로 이제 국내 ETF 시장 안에서 하나의 이제 독립된 전략으로 좀 시장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커버드 콜 ETF 시장이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월배당 전략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았다. 예를 들면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배당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주요 전략으로 커버드 콜 ETF가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똑같은 커버드 콜 ETF라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콜옵션 매도 행사 주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비중 등을 좀 다변화하면서 전략의 디테일을 좀 더해가고 있다는 게 이제 기존의 커버드 콜 ETF 시장과의 좀 차별화된 모습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ETF 시장의 주류의 커버드 콜 ET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장기채라든지 그리고 미국 주식 또는 또 이러한 미국 주식 그리고 또 국내 대표 지수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 더에 나아가서 또 새로운 흐름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신규로 상장한 ETF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주식과 채권을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으로 활용했던 커버드 콜이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올해 상장한 이제 커버드 콜 ETF를 보게 되면 이제 주식 채권 외에 금과 같은 기초 자산을 활용하는 이제 기초 자산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커버드 콜 시장 ETF에서 가장 이제
그 시장 성장에 가장 주요 역할을 했었던 최대한 이 기초자산의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배를 극도화하는 전략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좀 기존의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좀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조금은 절충안을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작년과 다른 올해 또 트렌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채권 위주에서 전략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네.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 전에 이제 배당이 높은 상품으로 이제 커버드콜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더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이 될 텐데 고배당 그거 외에 또 투자자들이 또 열광할 만한 어떤 그 장점, 어떤 또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산 분산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건지 요거는 우리 안정진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네.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콜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이제 분배 재원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월 배당금으로 나눠드리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배당주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이런 배당형 ETF들보다 더 높은 분배율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여전히 고배당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커버드콜 ETF는 좀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취한 이제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미리 성과를 어떻게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요즘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하락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커버드콜 ETF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커버드콜 ETF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ETF들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시장의 상승을 추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ETF들로 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 상황 그리고 자신이 처한 니즈에 맞춰서 이런 커버드콜 ETF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은퇴 시점이 됐고 매월 또 다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분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커버드콜 ETF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은퇴 시점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내 시드머니를 좀 증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버드콜 ETF의 비중은 조금 낮추시고 오히려 이런 미국 대표 지수 같은 이런 자본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ETF들과 함께 좀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비중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정진 팀장님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또 투자를 할 건가 또 나눠지잖아요. 일단 커버드콜은 꾸준한 분배가 좋지만 또 상승에는 제한이 있고 이런 점을 짚어주셨는데 여기 표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은퇴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실 때처럼 매월 월급을 받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월급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이제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커버드콜 ETF의 비중을 확대를 하게 되시면 이제 이런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분배금보다 시드머니의 상승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버드콜 ETF보다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미국의 이런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대표 지수형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면서 일부 본인이 또 선호하시는 섹터라든지 테마형 ETF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ETF와 일부 조합해서 가져가시는 게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안 해도 제2의 월급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기훈 팀장님도 네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고배당 외에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예. 아무래도 일반 주식계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ETF 투자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ISA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이런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외국 납부세 이제 세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별화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또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다양한 월배당 ETF들 중에서 또 커버드콜 ETF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뭐니 해도 커버드콜 ETF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장점은 고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고배당 측면에 있어서 투자 목적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 자산에 대한 상승보다는
때는 일단 내가 지금 당장에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는 목적이 가장 잘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커버드 콜 ETF의 기초 자산별로 그 기초 자산 안에서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이제 우리가 원래도 자산 배분을 일부 차용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과 채권과 금이라는 자산을 예를 들어 3대 5대 2로 그 기초 자산 기준으로 분배를 하고 내가 사전에 타겟으로 하는 목표 분배율을 맞춰서 운용을 한다면 그 안에서의 배분 효과도 있고 또 일정한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에 또 그 국내 커버드 콜 ETF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존에 미국 주식에 대한 커버드 콜 ETF도 굉장히 상장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주식 안에서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ETF도 굉장히 상장이 많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아와 같은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이러한 커버드 콜 ETF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나 팔란티아와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그런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을 같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커버드 콜 ETF에서 나오는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이러한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아와 같은 개별 종목의 재투자 재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예시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커버드 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래도 접근이 좀 용이한 옵션 전략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이 커버드 콜 구체적인 전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수민 캐스터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1분 컷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커버드 콜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옵션 만기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콜옵션 매도 주기가 데일리의 경우는 매일, 그리고 위클리는 매주, 먼슬리는 매월입니다.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돈이 프리미엄인데요. 옵션은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위클리나 데일리 옵션은 비교적 더 자주 또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먼슬리 옵션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옵션 가치가 줄거나 또 손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옵션을 매도하면 한 달 동안 고정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져도 추가 프리미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커버드 콜이 가장 자주 매도를 하니까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고요. 매일 콜옵션을 새로 매도하니까 시장 변동성에 가장 빠르고 민감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먼슬리 경우에는 비교적 덜 유연하고 변동성에도 덜 민감하겠죠. 수수료, 세금 측면에서도 데일리 상품이 가장 높고요. 먼슬리가 가장 낮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먼슬리 커버드 콜 상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QYLD, 가장 잘 알려진 ETF인데요.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고 나스닥 100 종목을 보유하면서 월간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올해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인 모습인데요. 대형주 중심의 다우 지수를 따라가는 DJIA가 낙폭이 6%로 가장 작은 모습입니다. 미국 상장 위클리 커버드 콜 ETF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피, JP모간 프리미엄 인컨 ETF, 이미 유명한 ETF인데요. 액티브 운용을 하면서 월배당도 나오고요. 제피도 올해 7%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피의 나스닥 버전이 JEPQ고요. 밑에 두 가지 상품은 앰플리파이에서 운용하면서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데일리 상품으로는 ISPY가 있습니다. 프로쉐어즈에서 운용을 하고요. 매일 옵션으로 매도를 하고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마이너스 14%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커버드 콜 ETF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커버드 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버퍼형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커버드 콜도 그렇고 버퍼형 ETF가 또 옵션 전략 중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안정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형 ETF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그 버퍼형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완충제, 완충. 네, 그리고 하락을
충격을 완화하다, 예,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처럼 버퍼형 ETF는 시장의 하락을 일정 부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도 역시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버퍼 구조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런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ETF들을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인드 인컴형 그리고 디파인드 아웃컴 상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디파인드 인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ETF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컴을 수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디파인드 인컴형 그리고 디파인드 아웃컴형 같은 경우에는 버퍼 ETF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아웃컴 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ETF를 보유했을 경우에 사전에 짜여진 그런 수익 구조 대로 수익을 과 손실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디파인드 아웃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장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하락을 완충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코로나 시기 2022년을 기점으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총 11개 운용사에서 이런 버퍼형 ETF들을 다양한 참조 자산을 바탕으로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 규모도 원화 기준으로 90조 원 규모까지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버퍼 ETF들을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FMAR이라는 티커를 가진 버퍼 ETF가 있습니다. 이 ETF의 참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ETF가 참조 자산인데요. 잘 아시는 스파이 ETF죠. 스테이트 스트릿의 그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 ETF의 가격에 연동돼서 버퍼 ETF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FMAR로 되어 있고 이런 버퍼형 ETF는 아웃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아웃컴 기간이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런 버퍼 구조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옵션의 만기가 이 아웃컴 기간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하셨을 경우에 짜여진 버퍼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상승 캡 같은 것들을 최대한 근접하게 추구를 하실 수 있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 기간이 내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잔여 아웃컴 기간이 그래서 약 1년 정도 345일이 남아있는 버퍼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컴 기간이 시작하는 2025년 3월 24일에 최초로 버퍼와 상승 캡은 버퍼는 10% 수준까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구조가 구축이 되었었고요. 상승 캡은 14.79%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 버퍼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ETF 가격이 빠진 것 대비 이 ETF는 조금 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여 버퍼는 조금 더 줄어들어 있고 대신에 상승 캡은 늘어난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더 수익이 나도 그 캡 이하로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이 되니까 좀 손해도 덜 보지만 이익도 덜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 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캡 수준 이상으로 아웃컴 기간 종료일에 기초 자산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캡 수준까지만 따라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상승도 커버드 콜처럼 일정 부분 좀 제한하는 게 바로 이 버퍼형 ETF에서는 상승 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또 버퍼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을 경우에 그 버퍼 수준에서는 하락을 완충해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 어려웠는데 그 국내 상장된 버퍼 ETF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에 상장된 ETF는 올해 3월 25일에 아시아 최초로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웃컴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웃컴 기간이 2025년 3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일까지 보유를 하셨을 경우에 최초에 설정된 버퍼는 마이너스 10.2%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요. 상승 캡은 S&P
S&P 500이 상승했을 경우에 16.4%까지 따라갈 수 있는 구조로 설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S&P 500 지수도 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버퍼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버퍼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마이너스 한 7.55% 버퍼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상승 캡은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잔여 캡 같은 경우에는 27.31%까지 상승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아웃컴 기간 종료일인 내년 3월 20일이 돼야 최대한 근접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퍼형 ETF, 기존 ETF하고 분명히 이렇게 성격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정진 팀장님, 예. 네. 그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몇 예.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버퍼 ETF도 그렇고 예. 저희 삼성자산운용에 상장한 그 버퍼 ETF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최대한 그 수익 구조에 맞춰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이제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및 콜옵션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버퍼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가치 때문에 아웃컴 기간 초기에는 이 수익 구조와 굉장히 좀 이격을 갖춰서 수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S&P 500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덜 빠지기는 하지만 그 초기에는 같이 빠지고요. 오를 때는 오르긴 하지만 ETF는 덜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다가요. 아웃컴 기간 종료일이 될수록 최초에 설정되었던 수익 구조 선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붙어서 종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퍼 수준 그리고 캡 수준도 매일매일 ETF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운용사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던 그런 버퍼의 수익 구조와 다르게 별도로 환 손실 또는 환 수익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세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환 오픈형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과 동일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옵션 전략을 세울 때 정말 이제 잘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도 나한테 필요 없는 옵션을 안 넣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넣고 그만큼 옵션 전략도 나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급락장,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옵션 전략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해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될지 아니면 뭐 한 가지만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기훈 팀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옵션 전략에서의 그 커버드 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옵션 매도 전략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 콜옵션 매도 전략에 있어서의 기초 자산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은 기초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 주기라든지 매도 가격 그리고 또 매도 비중 등과 같은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들을 꼭 확인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옵션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미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만약에 옵션 매도 가격이 이제 ATM 이제 등가격이라고 하죠. ATM이냐 또는 OTM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예를 들면 ATM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기대를 하면서 좀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점을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OTM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플러스되는 가격만큼 실제 시장 상승분을 좀 더 향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행사 가격에 있어서 좀 디테일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콜옵션 매도에 있어서 그 매도 비중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상방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고 덜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제 내가 얼마나 타겟으로 분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 옵션 매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100%다 가져가는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가는지를 그 상품에 따라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면 안정진 팀장님, 이 옵션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고수익보다는 좀 일단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옵션들을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방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서 이제 커버드 콜 ETF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옵션 투자를 만약에 이제 단일로 활용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또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좀 해지 수단으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수단이지만 이런 것들을 단기 고수익을 위한 그런 레버리지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무제한으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금융 당국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투자는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물 투자 경험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옵션 투자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 투자의 이런 고수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균 팀장님, 우리 지금 시장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이 변동성 장세를 좀 이겨나가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옵션 매도 주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옵션 매도 주기를 이제 먼슬리에서 위클리 또 데일리로 이제 주기를 점점 짧게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하락에 대한 방어가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최근과 같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의 특성상 뭐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초 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 대비해서는 그 상승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상승을 일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커버드 콜 ETF를 포함한 옵션 전략형 ETF를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미국 증시 변동성을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이 또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버드 콜 ETF를 포함한 옵션 전략형 ETF는 내가 어떤 목적에서 투자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또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이러한 기초 지수를 베이스로 한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래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커버드 콜 ETF는 이러한 미래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현재로 땡겨와서 현재에 내가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 상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내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미래의 가치냐 현재의 현금 흐름이냐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결국 옵션 전략형 ETF를 좀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전략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목적을 할 건지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안정진 팀장님, 이 옵션 전략 활용한 ETF 단기 투자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단기고 장기냐는 이제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일반적으로 뭐 1년 이내를 단기라고 본다면은 최근과 같이 이제 시장 상황을 오늘 내일을 예측하기 굉장히 좀 힘든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좀 버퍼 ETF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지수 같은 대표 지수는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베스트셀러 ETF인데 이런 비중을 일정 부분 버퍼 ETF를 활용을 해서 가져가신다라면 장기적으로 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정말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옵션 전략형 ETF에 대해서 한 줄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균 팀장님 먼저 한 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위한 뭐 커버드 콜 ETF 또는 내가 은퇴 이후에 미국 주식의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버퍼 ETF와 같이 내가 이런 옵션 전략형 ETF 같은 경우에는 내 투자 목적만 명확하다면 이만한 아이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진 팀장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 줄 정리 들어갑니다.
네,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일의 이런 시장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장이 상승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옵션 전략을 활용한 ETF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비장한 한 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자, 오늘 옵션 전략에 대해서 참 어렵지만 또 두 분과 또 이렇게 좀 비교적 쉽게 잘 명확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또 강수민 캐스터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